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은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놓쳐서는 안 될 미래의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리고 있죠. 자, 첫 번째 소식은 AI 셰프 로봇 비욘드 허니컴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자, CES에서 공개된 영상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AI 로봇이 만든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사람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직접 안 먹어봐서 어떤 맛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로봇이 만들었을까? 에게 보시게 되면 로봇의 외관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외관만 공개가 되어 있고요. 안에 로봇팔이 조리를 한다고 하는데 내부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요리를 하게 되냐면은 우리나라 유명 셰프의 그 요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재훈 셰프의 허니치킨이라는 거, 그리고 김민지 셰프의 블랙 연어 토스트. 자, 근데 이 음식을 담고 플레이팅하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농심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짜파구리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자, 방식은 일단 조리 과정을 분자 단위로 학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명 셰프의 요리를 분자 단위로 학습해서 AI가 48시간 이틀에 걸쳐서 요리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 로봇팔이 이제 그 안에서 요리를 완성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누가 만든 거냐면은 삼성 리서치 싱크탱크 팀, 책임연구원 출신의 창업자들이 만든 회사가 이 허니 비욘드 컴이에요. 2016년에 퇴사와 함께 창업을 했다고 하고, 자, 소비자용이 아니라 일단은 요식업 쪽 B2B 렌탈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렌탈 비용은 한 사람이 인건비 정도라고 하는데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사람의 인건비만큼 계속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40% 감축, 생산성은 3배 향상, 메뉴의 옵션은 10배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방식이 최초는 아니죠. 제일 유명한 건 역시나 저 몰리 로보틱스 키친이라는 영국 회사. 저렇게 메뉴를 선택하면 위에서 딱 내려와가지고 요리를 대신해 준다는 로봇이 상당히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고, 실제로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굉장히 느리고 서툴러요. 자, 5,000개 이상의 레시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비용은 3억 7천만 원이라서 일반 소비자용은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에서도 시도를 합니다. 삼성 보시 셰프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요리 천장에 달린, 주방 천장에 달린 로봇 팔이 내려와서 로봇이 요리를 하는데, 이게 2020년에 공개된 영상이거든요. 두부 하나를 자르더라도 저렇게 느릿느릿, 아직은 시제품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도는 좀 딸립니다. 아니, 볶더라도 저렇게 볶다 보면은 저거 다 타겠어요. 자, 국자 하나, 주걱 하나 넣을 때도 저렇게 느리고. 자, 지금 스리라차 소스를 꺼내려고 찬장 열고 집고 있는데 뭐 거의 나무 늘보도 저거보단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지금 집었습니다. 집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뿌리려고 하는데, 자, 뿌린다. 진짜 뿌린다. 이제 뿌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까지는 느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좋아지게 되면 쓸모가 있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AI 셰프 로봇이 정말로 요리를 인간 대신에 해주는 세상이 올 것인가? 아직은 아니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가능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욘드 허니컴 이야기처럼 식당에서 어느 정도 일손을 줄여주는 용도로서는 처음에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식이에요. 아바타 로봇들의 활약 묶어봤어요. 자, 이 로봇 역시도 CES에서 공개가 된 건데 원격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VR 헤드셋 끼고 컨트롤러로 제어를 하면은 나무도 자르고, 심지어 아주 정교한 저런 칼질, 소금 한 꼬집 집어 올리는 거, 저것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이거를 다 원격에서 제어한다는 건데 이거 진짜 맞나? 이거 뭔가 속임수가 있지는 않은가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돼가지고 조금 믿음이 안 갈 정도입니다. 설마 사기 치셨겠어요? 그래서 돌봄 역할이라든지 우주 공간, 그런 곳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 비욘드 이매지네이션사의 제품이고요. 와이파이와 5G 통신을 이용해서 실시간 제어, 딜레이 속도가 없어야겠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 선 주문자에게는 2023년에 인도를 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량 생산되면 이제 싸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직접 제어를 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AI를 활용한 자율작동 로봇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CEO가 인터뷰를 하는데 계속 테슬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도 처음에는 사람이 이제 운전을 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쌓여가지고 학습이 되고 테슬라로 다시 재정송이 돼가지고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일단 저 비옴니 로봇을 사람이 처음엔 제어를 하겠지만 그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 중앙 서버에 모여가지고 AI로 처리된 다음에 자율 로봇으로서 이제 발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테슬라 전략을 따라갈 것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로봇 아래를 보시게 되면 두 다리가 아니라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하는 이야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두 다리로 막 점프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용적인 활용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퀴로서만 일단 로봇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바퀴로 하려는 건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퀴가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실용적이기는 하지요. 또 관련해서 네이버 랩스에서도 영상을 공개했는데 실시간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야, 탁구도 저렇게 정교하게 칠 정도면은 굉장한 거죠. 그리고 달고나 뽑기도 정교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은 엠피덱스라는 로봇이고 저 제어 기계는 햅틱 디바이스 2.0이라는 걸 공개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게 제어가 가능해서 이케아 의자 만들기도 로봇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랩스의 이 연구 성과들이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도쿄 로보틱스와 NTT 도코모 통신사가 협업을 한 그런 모습이 또 이번 달에 공개가 됐는데, 자, 로봇에 저렇게 2kg의 물을 올려놓으면은 제어하는 로봇 역시도 2kg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게를 거의 그대로 느끼면은 보다 정교한 제어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풍선을 집어 올리는 모습. 만약에 저거를 정교하게 제어가 안 되면은 꽉 잡아서 터질 거고 아니면 느슨하게 잡으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 정도로 정교하게 제어가 되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제어가 가능한 로봇들이 이번 달에 대거 공개가 됐는데 과연 이런 로봇 아바타가 바꿔놓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아직 멀었죠. 이런 기초 연구가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조금씩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들어온 소식이에요. 광화문을 소개하는데 누가 소개하냐? 사람이 아니라 샤이니의 멤버 AI 민호가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 키오스크 형태로 돼가지고 샤이니 민호가 들어가서 관광객들을 안내해주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광화에서는 우리나라의 고궁과 문화유산, 관광지 그리고 광화시대와 일상의 다양한 자, 이 방문하는 외국인 팬들이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뭐 실제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런 K-팝 아이돌들이 대신 소개를 해줬을 때 외국인들이 더 좋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직까지는 민호가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아바타가 해준다고 합니다. 민호는 한국어만 맡고 있고 이거를 한 곳은 딥브레인 AI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제가 진짜 팬이에요.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시거든요. 자, 이 프로젝트는 광화문 시대의 사업 8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광화인이라는 거고요. 문화관광 콘텐츠와 5G 실감기술 결합 프로젝트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화문 쪽 가시면 이거 전시한 것들을 광화문 주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광화인 AI 민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맛집, 날씨 안내 등이 음성 명령, 음성 채팅으로도 가능하고 아니면은 고궁, 문화유산, 관광지 등 카테고리를 선택해가지고 터치해가지고 질의응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변 사람 소음 있고 그러면 터치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확도는 높겠죠. 지금 서울 메트로 미술관 경복궁역에 키오스크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예약하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면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예약을 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려고 했는데 예약을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블로그 보시면은 요즘에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술을 공개한 딥브레인 AI는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려서 화제가 됐던 것은 저 AI 아나운서 서비스. 타이핑만 하면은 저 AI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방식이 실제 소비자 용도로 출시가 됐죠. 너무나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놀랬던 그런 서비스이고요. 앞으로 이런 게 발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홀로그램처럼 원통형 안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넣어놓고 같이 동거 서비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데이터를 학습해가지고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사람을 복제한 AI 휴먼의 활약, 정말로 기대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AI 휴먼이 넓게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음 소식은 그래서 래퍼 스눕독이 공개한 메타버스 스눕버스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 1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래퍼 스눕독 메타버스 이웃집이 5억 원대에 팔렸다는 기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난 12월 뉴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미난 사례여가지고 한번 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스눕버스는 더 샌드박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그 메타버스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샌드박스 안에 스눕독이 땅을 여러 개 사놓고 그 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건데, 스눕버스를 저 안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풀파티를 즐긴다든지 래퍼 스눕독의 아바타를 이용한 공연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고, 이 스눕독과 관련된 뭐 아바타 캐릭터,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NFT 형태로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런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VIP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주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NFT를 판매하고 있는데 저건 뭐냐면은 스눕버스 얼리 액세스 패스라는 거예요. 5,000개가 NFT 형태로 발매가 됐고요. 샌드박스 내에서 누구보다도 스눕독의 메타버스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 패스. 그래서 스눕버스의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NFT 경매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는 거고, 하나당 280만 원 정도인데 보니까 다 팔리진 않았어요. 인기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또 다른 거는 스눕버스 프라이빗 파티 패스. 이건 오픈시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VIP 초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0개 한정이고 330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프라이빗 스눕독 파티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구매한 샌드박스 땅 내에서 스눕독이 공연을 펼치는 그런 것도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독점적인 NFT 접근 가능 권한을 주는 이런 혜택을 부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샌드박스 내에 여러 가지 땅을 사놓고 그걸 스눕독이 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이웃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랜드 122개, 그리고 프리미엄 랜드 같은 경우에는 67개,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일부터 판매가 됐는데, 이거 특히나 중간에 있는 67개의 프리미엄 땅을 사는 사람은 스눕독의 동상이라든지 스눕독의 자동차 NFT, 그런 에셋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게 다 NFT니까 나중에 이제 그 가치가 뛰면은 다른 사람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웃들을 모집하면서 이제 땅이 팔린 건데, 이웃집이 드디어 5억 원에 팔렸다. 이게 달러로 하면 45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이 기뻤는지 스눕독 역시도 트위터에 이렇게 올려서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짜 땅을 파는데 팬이 사주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 유명인이 땅을 사두게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의 땅값 역시도 비싸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기대감이 또 생겨나는 부분인 거죠. 자, 스눕버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눕독의 자동차를 NFT로 모아가지고 자동차 박람 전시회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스눕독 그 NFT를 판매하는 샵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프라이빗 파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저 공간 안에 생겨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유명인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인지, 이 시도가 상당히 재미있기는 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누가 좋아할까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게임 형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뭔가 수집하는 거, 희귀판 수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리셀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시도 좋아하시는 분들, 코인 쪽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은 유명인들의 메타버스 시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NFT 경매를 받는다든지 주변 땅을 사신다든지 그런 거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이게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수집 욕구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 안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난 시도인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소식은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자동차를 드디어 발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정리해보자면 올해 4분기에 레벨 3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레벨 2는 항상 핸들 위에 손을 얹어놔야 되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손을 떼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네시스 G90에 우선 적용이 되는데 이게 차 자체가 벌써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자동차이기 때문에 야, 레벨 3 옵션까지 들어가면 훨씬 비싸질 거예요. 자, 그런데 레벨 3 상태에서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이고요. 모든 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쓰는 거예요. 고속도로 길 뻥뻥 뚫려 있을 때는 안 쓰겠죠. 그때는 레벨 2 정도로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100km 정도로 가시면 되는 거고, 정체 상황에서는 레벨 3를 딱 작동하자마자 나는 완전히 손이라든지 브레이크, 그 엑셀에 발 떼고요. 영상 시청을 한다든지 딴짓을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체 상황에서는 이것만큼 정말 편리한 기술이 없겠죠. 근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이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레벨 3 자동차를 출시한다는 것은 그 사고의 책임이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G90 전면 하단 그릴에 또 2개의 라이다 센서가 들어갑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싼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으로 계속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은 라이다 센서를 넣어가지고 그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상태예요. 자, 벤츠 같은 경우도 레벨 3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 있고 시속 60km 이하에서 고속도로 정도에서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혼다에서 선보인 레벨 3 역시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자동차에서도 이와 비슷한 레벨 3 수준을 올해부터 이제 판매 용도로 한다는 건데, 정말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가능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2022년 1월에 있었던 놓쳐서는 안 될 미래 소식들 묶어서 전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동일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책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미래 출현이라는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